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리오프닝 업종들 종목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반드시 오고야말 리오프닝이라는 주제로 유통주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BGF 리테일이 또 어제 7%대 상승 보였고 기관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가 항상 한 발 더 앞서가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감 짚어주시죠. 소감이라기보다도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그리고 무언가 실체가 있는 1위 삽자라는 BGF 리테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역 패스가 이제는 조금 다시 무산됐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매장에서는 방역 패스 적용에 따라서 차라리 그러면 집과 가까운 라스트 마일이 줄어든 편의점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일들이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 두기가 강화되더라도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차트들, 기업들,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적과 매출, 실체 이런 것들이 꼭 확인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관심들을 좀 가져보시면 리오프닝도 그렇고요. 앞으로 작전 리포트에서 다뤄드리는 기업들도 가능하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실체를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리포트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가지고 왔던 종목 중 하나이고요. 백화점 국내 소비, 편의점 국내 소비, 그리고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진다면 해외여행을 포함한 면세점까지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행, 해외여행, 국내 여행, 그러면 면세점도 준비를 차곡차곡 해 놓을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1월 19일 삼성증권, 1월 18일 대신증권, 1월 17일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작전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업종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말씀을 드렸고요. 카지노보다도 여행 업종이 조금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나라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한, 격리 이런 기준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여행에 갔다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버리면 그곳에서 치료 또는 귀국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한 심리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따라서 여행 업종, 업체, 기업들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인력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자동화, 인당 생산 능력들을 좀 향상시켜 놓고 비용을 감축시키고 BBB, 손익분기점을 굉장히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뭔가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분명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행 업종의 투자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출입국 이전, 국내 여행이 더 활발할 것이다. 그러면 유통업종도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의 주가 되는 면세점보다도 국내 소비를 먼저 감안한 전략을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지난해 9월, 10월부터 보복 소비와 관련된 펜트업 수요 등 백화점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편의점, 그리고 오늘은 면세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 여행도 마찬가지고 소비도 마찬가지죠. 국내 소비를 먼저 살펴보셨다면 그 이후에 시작될 해외 소비와 관련된 면세 사업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2분기, 3분기에도 시청자분들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2분기, 3분기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은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 이란 제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국내 호텔 대표주, 면세 대표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국내 호텔 대표 그리고 면세점 1등 기업,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기업은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호텔신라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던 호텔신라입니다. 신라 면세점, 트래블 리테일, 서울, 인천, 김포, 제주, 그리고 해외 면세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호텔과 레저는 제주, 그리고 서울의 신라 호텔, 그리고 전국 각지의 신라 스테이가 보이시는 곳곳마다 호텔 신라의 사업장이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여전히 면세점 매출 비중이 85%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호텔과 레저 부분에서는 15% 미만의 매출 비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에는 면세점 관련된 매출이 90%를 넘어섰던 것들을 본다면 명실상부한 면세 사업자다. 하지만 글로벌 면세 사업자라는 부분이 경쟁업체와는 좀 차별성이 있다라는 곳에 한 가지 방점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를 말씀을 드릴 때에 강원랜드를 꼽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원랜드의 특이점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면세점을 볼 때 호텔 신라를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해외 공항에도 면세점을 운영 중인 글로벌 사업자다라는 점이 또 다른 차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 하나 지금 코로나 비상시국이고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고 호텔 신라의 공매도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하지만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끝으로 차트도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분기 매출액은 9,890억 원을 좀 넘겨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의 성장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2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그리고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 정도의 흑자라고 한다면 컨센서스 추정치 기존보다 약 10% 이상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분기, 1분기부터 빠르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던 모습에서 1분기의 흑자,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올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호텔 신라도 컨센서스 영업이익 10% 상회 정도가 나온다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서 기업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기업에 대한 호응도 심리도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 가지 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익이 추정치를 기존보다 10% 이상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면세점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85% 이상, 가장 코로나19 이전에는 90% 이상에 달했는데 면세점이 BGF 리테일이나 편의점 등등과 함께 더 나빠질 구간이 많지 않다.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단축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지껏 없었던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더 내려갈 만한 주가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시장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 후행 PBR을 보았을 때에 이보다 더 내려가는 구간은 기술적 하락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대응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이 선택이 최악의 선택만은 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호텔 신라도 여기서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에 대한 곳에 좀 방점을 찍어본다면 최근 중국 따이공 하는데 중국 도매상 주도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내 면세점에 대해서 다들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뉴스 보도로 이어지는 반면
중국 현지를 방불케 하는 현재 장충동 지하 1층 신라 면세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명 SNS를 통해서 이른바 틱토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최근 이 중국 도매상 싸이공 매출 비중이 95%를 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행객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자 결국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 라방을 통해서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 도매상들이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좀 적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라호텔은 이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면세업자들보다 바잉 파워가 조금 강한 모습인데요. 대규모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파워력,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 높은 제품군에 있어서 경쟁사 대비 대량으로 물량 확보가 용이하고 경쟁사 대비 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바잉 파워를 좀 가진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곳이 또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의 순 매출 기준 영업이익률이 5.6%, 신세계는 3.4%, 현대는 마이너스 2.2%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글로벌 면세 사업자의 바잉 파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다른 호텔 신라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호텔에 대한 부분입니다. 호텔은 이러한 말씀드렸습니다. 전 객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객실 점유율은 좀 낮춰져 있다. 하지만 일평균 객실료도 마찬가지로 좀 낮추고 하지만 객실에 들어올 수 있는 내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객실을 좀 가동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지난해 1분기부터 한 차례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호텔 부분의 적자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었으나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이곳이 회복되었다라는 수치가 하나하나 찍혀 있고 4분기는 최성수기로 분류되고 있는 3분기보다 매출액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면세점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이보다 더 수익성이 악화될 구간들이 있을까라는 곳에 방점을 찍어보면 리오프닝 연초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면세점 그리고 편의점, 백화점 그리고 여행, 카지노 대부분의 업종들을 유통까지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해 백신 공백기와 턴어라운드로 호텔 신라를 제때 좀 보았다면 이보다 더 악화될 구간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악화될 부분이 적다라는 곳 꼭 기억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리오프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호텔 신라에 대해서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